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또 창업 관련 전문 삼도회계법인의 최윤정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창업 관련 오늘로 세 번째이자 최 회계사님 마지막 법인 사업자로 창업할 때 어떻게 세금을 절약하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실 거. 네. 네,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 세금 절약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웹툰을 통해서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와,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 시작이네. 잘 되겠지? 그동안 축적해둔 노하우도 있고 벌써 논의되고 있는 계약들도 있잖아. 시작부터 매출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매출도 중요하지만 순수하게 얼마가 남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세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더라고. 그나저나 선배들한테 좀 알아봤는데 개인 사업이 낫다, 법인 사업이 낫다 다들 의견이 엇갈리더라고. 어떻게 할까? 법인 설립은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아? 우선 개인 사업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 투자자들도 더 모으고 사업 확장도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법인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 고민이네. 참, 사무실 마련 자금은 우리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확답 받았어. 진짜? 그 부분도 걱정 많았는데 다행이다 정말. 네, 창업을 준비하는 청춘 남녀들. 자, 이 개인 사업자로 하는가, 법인 사업자로 창업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대화를 들어보니까요.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긴 하지만 매출 규모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대화에서 단순히 매출 규모가 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명한 사업자분들 같으신데요. 네.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사업을 할 때는 실질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이 실질 수익률은 같은 세전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또 그 차이는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실질 수익률을 결정하는 세금 차이 얼마나 돼요? 네, 먼저 세율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은 6%에서 45%까지, 법인은 10%에서 25%까지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고려하면 그 세율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숫자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예.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각각 2억 원의 소득 금액을 얻었다고 단순하게 가정을 하고요. 앞서 보신 소득 구간별 소득 세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을 해보면 네. 개인 같은 경우는 6,226만 원이 발생을 하고 법인은 2,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세전 수익률은 개인과 법인이 모두 20%였지만 실질 수익률인 세후 수익률은 13.8%와 17.8%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데처럼 세금에 따라서 실질 수익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게 돼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소득 금액을 대표자가 이게 급여 형식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대표자 전체가 이제 급여로 수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대표자는 세법상의 근로소득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럼 과세 표준이 더욱 낮아져서 개인 사업자로서 2억 원의 소득을 얻는 것보다 대표자로서 근로소득 2억 원을 얻는 것이 700만 원의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인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창업 초기일 때 세금 부담이 조금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뭐 세금 감면택 혹시 뭐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의 경우나
또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신 경우에는요. 창업 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까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각각 50%씩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이 중소기업 창업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고 한다면 예. 그 세액 감면율은 더욱 커져서 100%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린 일반 창업의 경우는 그 감면을 받을 수가 없고 청년 창업의 경우라야만 5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제조업이나 음식점업과 같이 열거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수도권에서 창업할 경우 혜택이 좀 적다는 얘기인데 실제 창업은 수도권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창업한 분들이 더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다행히도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까지 소득세, 법인세 50%씩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이 스타트업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절세하실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른 세액공제들과 함께 챙기셔서 실질 수익률을 위주로 사업을 경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요. 확인을 받는데 기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실 때 미리 챙기지 않으시면 놓치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벤처기업 인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네, 벤처기업 인증은요. 벤처기업 협회에서 관리하는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벤처 인증의 유형 및 요건 등을 검토를 하시고요.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벤처기업이 되면 세금 절감 혜택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코스닥 상장 같은 것들을 노리시잖아요. 그때 이제 등록 심사 시 우대 혜택이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에도 보증료율을 할인받는 등의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벤처 인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벤처 인증을 꼭 받아달라. 사실 이 창업 초기에는 사무실 마련하는 비용도 많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후에 4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그 취득세의 75%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이에 더해서 재산세의 경우에도 임대 사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창업 후 3년까지는 재산세를 100% 감면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2년의 경우에는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창업 중소기업 혜택이 좀 있는데 이 개인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법인 사업자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게 바꿀 때도 말씀하신 혜택 있습니까? 아쉽게도 그것은 안 됩니다. 안 왜냐하면요, 예, 세법상에서는 그 개인 사업을 영위를 하시다가 단순히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을 하시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셨다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시고자 하실 때 폐업 이전에 영위했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다시 개시를 하시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하시거나 업종을 추가하시는 경우 등도 창업으로 보지 않아서 이러한 혜택들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혜택이 없어도 기존의 그 개인 사업자가 굳이 법인으로 바꾸겠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혹시 세법상 도움이 되는 가장 적절한 때 좋은 전환 시기가 있을까요? 네, 보통 그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직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데요. 성실신고 대상자는요, 그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정을 받게 되고요. 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사업 규모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 구조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세금도 엄청 커질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국세청에서 감시나 감독이 강화되기도 하고요. 예. 또 성실 신고 확인 의무 등 세법상의 의무도 많아지기 때문에 예. 이때 법인 전환들을 많이 하십니다. 간단치 않는데 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지금 세금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법인으로 바꿀 때 주의사항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개인 사업자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방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 예. 개인 기업을 폐업을 하시고 네. 법인 기업을 신규로 설립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법인 기업에 인수할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이 별로 없고 또 이제 개인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법인 기업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먼저 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그 개인 기업과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신 후 대가를 지급하신 다음에요, 그 개인 기업의 권리나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때 원래 부가가치세법 상에서는요, 폐업을 할 때 잔존하고 있는 재화나 자산들에 대해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예. 이렇게 포괄적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개인 기업이 법인 기업의 현물 출자 방식으로 현물 법인을 출자. 설립하는 네. 것인데요. 네. 네, 여기서 현물 출자란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본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이런 현물 자산으로 납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개인 기업에서 법인 기업으로 자산 등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법인은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일정 요건을 맞추시게 되면요, 이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부과되지 않고 네. 법인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2월 과세하게 되고요. 또 법인이 납부해야 되는 그 취득세에 대해서도 75%의 감면율을 적용을 하는 등 그 세제 혜택이 가장 큰 법인 전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조금 복잡한데. 저희가 그 아까 웹툰에서 보니까 부모님이 왜 창업자금을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창업자금 부모한테 그냥 받으면 세법상으로 무슨 문제가 되겠죠? 네, 네. 그럼요. 부모로부터 자녀한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이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금 가혹하니까요. 이런 창업 같은 자금에 대해서는요, 증여세를 이제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혜택 등이 있습니다. 네.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는요. 예. 5억 원까지는 전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고요. 5억까지요? 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를 받는 경우는 총 금액 30억 원을 한도로 해서 10% 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창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면서 네. 1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 창출을 한 경우에는요. 네. 그 한도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 받았던 세제 혜택은 한편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다시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은 후에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또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10%에서 50%까지 높은 증여세율로 다시 부과가 되고 또 가산세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튼 창업하는 경우에 부모님의 도움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제 혜택이 있군요. 자, 오늘 말씀하신 이 창업에 관련된 절세 방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의 그 누진 세율 구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 형태를 잘 선택을 하셔서 세전 이익이 아닌 세금까지 고려한 실질 수익률로 의사결정하시는 현명한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등을 잘 알아두셨다가 우리의 사업장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또 기준은 충족을 하시는지 잘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존의 개인 사업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그 장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서 가장 유리한 법인 전환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각종 세제 혜택들도 꼭 챙기시는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창업 관련 절세 방안 잘 들었습니다. 삼도 회계법인의 최윤정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